한국과 필리핀 네티즌들 간의 댓글 싸움이 외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을 정도로 큰 감정 싸움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한 조언과 충고가 이제는 악성 댓글 때문에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윗 전쟁에 갑자기 일본인 네티즌들이 신이 났습니다. 필리핀 화이팅, 일본은 필리핀과 항상 함께한다 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비하까지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3자인 일본에서 더 크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터진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9일 밤 늦게 한국과 일본에서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인들이 한국을 취소한다, 한국을 버린다 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30만 개가 넘는 트윗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필리핀인들이 한국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된 계기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벨라포치의 틱톡 게시물이 시작입니다. 벨라포치는 틱톡 팔로워만 1,500만 명이 넘는데 틱톡에 자신의 왼쪽 팔뚝에 새긴 문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신이 우길기를 바탕으로 해서 붉은 심장이 그려져 있는 형태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우길기를 바탕으로 하다니 제정신이냐 등의 비난을 했습니다. 초기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에 벨라포치는 즉시 미국의 한 가수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나의 타투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나는 절대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문신을 다른 문신으로 덮도록 하겠다. 라고 구구절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필리핀은 가난하다, 필리핀은 키가 작다 등 본질과 관계없는 인격 모독적이고 차별적인 댓글을 달면서 때 아닌 큰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민석이라는 한국인이 벨라포치에게 가난한 나라,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 키 작은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달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들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한국인들도 생각 없는 너의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큰 싸움이 되었다. 당장 사과해라. 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 댓글의 영어 표현을 보면 어린 학생이 번역기를 이용해서 올린 댓글이 아닐까 짐작이 갈 정도인데 여기에 필리핀 네티즌과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대거 나서면서 일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한 댓글이 이제는 벨라포치도 한국인들의 계속된 비난에 대해 화가 난 트윗을 올릴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필리핀을 공격하고 자꾸 놀리면 나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젯밤 늦은 시간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인은 결코 일본이 한 역사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 필리핀이 6.25 전쟁에 참여한 사실은 잊고 있다. 목숨을 걸고 불리한 전쟁에서도 승리한 필리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모른다. 한국인들은 필리핀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왜 영어를 배우러 오느냐. 우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 라는 트윗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트윗들도 상당히 감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이 영상에서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필리핀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우리는 극복하며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제발 한국이 가장 훌륭하고 깨끗하고 교육받고 친절한 사람들인 척하지마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트윗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이 일본에게 꼭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합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필리핀을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틱톡에는 무식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맞아요. 몰상식한 소수의 한국인들 때문에 이런 논쟁이 유발되었어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양 국민들이 예전처럼 친하게 지냅시다. 나는 6.25 때 필리핀이 참전한 사실을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부 몰상식한 한국인들의 인격 모독과 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선풀을 달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기간 중에 지상군 1개 대대 전투단을 파견했고 참전 기간 중에 전사자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포로 41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리핀과 한국 간의 네티즌 전쟁이 일본에서 대문짝만하게 기사화가 되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네티즌들은 대거 댓글 전쟁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과 필리핀이 큰 싸움이 났다. 한국이 필리핀인들을 모욕했다. 필리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은 증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인터넷 시대에 한국인 정신병자들이 세계에 두루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세계에 고립되는 한국인들. 그 문신에 사과를 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지 등의 댓글을 달면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트윗에서 계속 캔슬 코리아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속보, 필리핀에서 한국의 분노가 폭발했다.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 35만 트윗 돌파. 예전에 일본의 한 주간지가 올린 기사로 일본 국내에서도 큰 망신을 당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트윗을 남긴 일본인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10명 중에 1명이 정신병자이다 라는 기사인데 이것을 첨부하면서 한국인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필리핀인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트윗을 단 것입니다. 필리핀인들에게는 행운을 빈다. 당신들은 멋지다. 우리 일본인은 당신들 편이다. 라는 낯간지러운 트윗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인 네티즌들이 신이 나서 덤벼드는 모습이 필리핀인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은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밀크티 동맹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이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트윗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까지 합세하면서 확대되어 버린 트윗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트위터에 C19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더라 라는 글을 올리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트윗 공격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밀크티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연합하면서 나중에는 메콩강댐 중지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하게 시작한 사건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여러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면서 이상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문가 일본 차기 총리 아베 대북 정책 계승할 것 열정, 과감성은 못 미칠 것 거의 8년간 장기 집권한 아베 신조 이번 총리가 사임하면서 후임 총리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총리가 큰 틀에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납북자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가 보여준 열정과 과감성에는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이번 총리의 사퇴에도 일본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토치 호코 윌슨 센터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주자들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로 전 방위상 모두 아베 총리와 비슷한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토 연구원은 총리가 바뀌어도 아베 총리와 같은 집권 자민당 출신이고 당의 조직과 구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열정과 과감성은 떨어질 것. 고토 연구원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역시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차기 총리가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아베 총리만큼의 강렬한 열정과 에너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집권했던 아베 총리가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데 비해 후임 총리는 당과 정부 내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 바빠 외교 문제에 전념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큰 틀에서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예측하면서도 아베 총리는 과감한 대북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계를 시험하며 다양한 대북 정책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가령 지난 2014년 일본과 북한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을 때 많은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북한의 재조사가 헛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감수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개 행보를 이어나갔다고 쇼프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결국 납북자 문제는 미-북 관계에 끼어넣어 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에 영향도 받는다며 일본 총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본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국과의 국방 투자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현과 일본의 군비 확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로 전 방위상의 경우 정미사일 기지 타격을 지지해왔다며 결국 차기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일본이 얼마나 많이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쇼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쉴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은 2017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졌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일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온건한 입장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일본에게 어려운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의 효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봉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 방어에 대한 공약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여지는 있어 한편 아베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만큼 새로운 총리가 관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됐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중월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은 VOA에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접근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총리 교체 그 자체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월트 회장은 다만 역사적으로 아베 신조, 고이즈미 주니치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장기 집권한 총리 뒤에는 짧은 기간 동안 총리가 계속 교체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운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일본 담당 국장도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 주자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과 관계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